자, 여러분 프리미엄 홍삼 파워 NK3 식장 탈출 넘버원에서도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이 파워 NK3의 가장 큰 특징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크다. 크고 아름답다. 양이 많아. 근데 양이 많아요. 크고 아름다운데 양이 많다. 그리고 두 원료가 들었다. 6년근 홍삼에다가 황칠, 침향단 이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날이 굉장히 덥습니다. 사람들이 기력이 쇠하잖아. 더위 먹는다 그러잖아요. 이럴 때 이런 거 챙겨주면 좋아. 챙겨 드셔야 돼. 선물로 줘도 너무 좋고. 그럼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홍삼 맛이 나고 하는데 맛있어. 약간 달달한 느낌? 근데 그게 이제 뭐 다른 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녹용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원료들이 들어가 있으면서 홍삼 특유의 쓴맛을 좀 가시게 해주는 그렇지. 거거든요. 먹는데 좀 부담이 덜합니다. 살짝 달큰 술 드세요? 맛있는 약 먹는 느낌? 네, 그렇기 때문에 기력이 떨어진 부모님이나 취업하시려는 분들 공부 많이 하잖아. 학생들도 얼마나 기력이 딸려요. 이런 분들, 그리고 주원님처럼 지금 형이 이가 흔들려. 이런 분들 꼭 드셔야 됩니다. 6년근 홍삼을 쓰면서 GMP 인증 제조 시설에서 제조를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드셔도 된다. 차별화된 홍삼 제품 파워 NK 3입니다. 자, 내일입니다. 이제 멕시코와 8강을 합니다. 우리가 어제 뭐 전체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만 우리가 못 이기고 그럴 팀은 아닙니다. 그렇죠. 일단 올림픽에서 우리가 만났을 때 진 적이 없습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멕시코가 일본에게 졌죠. 예. 그러니까 우리로서도 해볼 수 있다라는 그럼요. 자신감을 좀 갖고서 덤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인 대표팀은 멕시코한테 조금 당한 적이 있었죠. 자주 많이. 만나기도 했고 예. 만났을 때 좀 껄끄럽다라는 판단을 많이 하게 만든 어려워 게 좀. 성인팀에서의 어떤 결과였었죠. 근데 올림픽은 우리가 충분히 전적도 좋고 괜찮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올림픽에서 만난 게 1948년인데 이때 5대3으로 우리가 이긴 기억이 있고 1996년 0대0 0대0. 그리고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 김정우 선수의 그래. 결승골로 1대0 승리를 네. 거뒀죠. 그리고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예. 0대0 무승부. 맞아요. 그리고 지난 올림픽 때 또 만났는데 그때는 권창훈 선수의 결승골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겼고. 이때 약간 경기력은 사실 우리가 좀 불안불안하긴 했어요. 멕시코한테 골대 맞는 슈팅도 좀 내주고 약간 불안하긴 했지만 권창훈의 결승골이 그래도 크게 역할을 했다. 그래서 5번을 만났는데 진 적은 없고 최근 이제 세계대회 연속으로 만나게 되는 굉장히 묘한 인연. 특히나 2000년대 들어서만 해도 벌써 3번이니까 자주 만나. 네, 대단하다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만날 때마다 올림픽에서는 우리가 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자신감을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와일드카드에는 또 오초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대표팀 와서는 이 선수가 또 클럽에서는 별로예요. 근데 대표팀 오면 잘해요. 이제는 멕시코 자국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엔트리를 보면 작년에 우리가 멕시코하고 성인 대표팀의 평가전을 가진 적이 있었죠. 맞아요. 그때는 우리나라하고 또 일본하고 멕시코가 평가전을 해서 우리는 졌고 일본도 지면서 멕시코는 2승을 전부 챙겨갔는데 그 당시 멕시코의 스쿼드를 보면 선발 라인업에 든 선수 중에 이번 올림픽 대표팀에 차출된 선수가 2명이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카를로스 로드리게스, 그리고 두 번째는 세바스티안 코르도바예요. 2명이 중앙 미드필드이기 때문에 이때 선발로 나왔던 중원은 그대로 이번 올드 스쿼드에서도 중원의 주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벤치에 있던 그 당시 11명 중에 7명이 지금 올림픽 대표팀의 멤버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좀 어느 정도 멕시코 대표팀도 전력이 아예 빠져있는 것은 아니다. 대신에 골드컵하고 병행 중이기 때문에 확실한 주전이 갖춰져 있는 데 있어서는 약간 의문이 남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다행인 점은 카를로스 로드리게스가 퇴장을 당해서 지금 결장입니다. 그런 거는 좋죠. 우리한테는 행운이죠. 그렇지. 어쨌든 주전 자원이기 때문에 빠지면 좋지 뭐. 그렇죠. 그래서 누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중원에 조금 더 힘을 발휘해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멕시코의 약점이라고 한다면 높이가 좀 약한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북중미, 남미 이렇게가 평균 신장이 아주 다 크진 않아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선수들도 큰 선수가 있지만 좀 작은 선수도 있고, 근데 멕시코도 전체적으로 되게 선수들이 큰 느낌이 아니거든. 특히나 골키퍼 오초아도 키가 작기 때문에 183이죠. 예. 그러면
뭐 정태욱이라거나 박지수라거나 셋피스에서 뭔가 우리가 또 노려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온두라스 전에도 우리가 세트피스 때 맞아요. 좀 기회를 잡는 모습을 보았었잖아요. 그때도 정태욱의 높이가 네. 많이 발휘가 됐었고,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 경기는 세트피스에서 우리가 기대할 여지가 좀 크지 않을까. 상대가 좀 부족하다 싶은 부분은 김학범 감독이 잘 찌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한번 이 접근을 기대해보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느 포인트로 이 경기를 좀 지켜봐야 될지 체크를 한번 해보죠. 관전 포인트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좀 조심해야 될 거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역시나 뒷공간에 대한 염려를 살 필요가 있겠죠. 뭐 경기 양상을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사이드를 파잖아. 네. 이 사이드를 팠을 때 그리고 풀백들이 전진했을 때 뒷공간에 대한 수비는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아무래도 측면 수비수들의 특히 집중력이 많이 용해지는 것 같아요. 서령우와 강윤성이 최근 좌우 풀백을 아주 좋아요. 잘 해주고 있지만 워낙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약간 체력적으로 어떤 컨디션이 있지 그치. 이 부분을 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윙어의 어떤 수비 협력도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할 수 있거든요. 다행히 이동준 그리고 지난 온두라스전에 나왔던 김진야는 워낙 부지런한 스타일이니까 그때와 마찬가지로 측면 수비나 압박에서 많은 보탬이 좀 되어주는 움직임을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진야가 위에서 그렇게 측면에서 윗자리 선 게 되게 오랜만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선수는 원래 이제 요즘에는 풀백 윙백 자원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세워놓으면 수비적으로도 좀 같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라 뭐 김진야 그대로 이동준이 똑같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라인업을 좀 그대로 기대해봐도 괜찮겠고, 강한 압박이 제가 볼 땐 멕시코한테 핵심일 것 같아요. 그리고 김학범 감독의 스타일이 또 앞에서 프레스를 많이 걸어요. 많이 뛰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번 대회를 보면서 느껴지는 건 그 압박이 풀렸을 때 풀린 다음에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최근 축구에서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압박이 풀리면 바로 두 줄의 밸런스를 딱 갖추면서 상대가 중앙 쪽을 뭔가 뚫을 수 있는 길을 일제 안 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몸 상태가 서서히 올라오면서 이제 경기 때마다 좁은 간격이 잘 유지되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가 우려했던 것과 다르게 점점 수비 간격의 문제는 좋아지고 있고, 그러면서 한 상대의 어떤 빌드업을 방해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점점 좋은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압박을 먼저 걸어주고, 멕시코가 압박이 또 강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실수도 나올 수 있고. 우리가 경기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는 강한 압박이 분명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페널티킥 허용을 멕시코가 이미 2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온두라스는 한 경기 3번이나 해주는 그렇지. 묘한 인연이 있었죠. 우리가 이제 PK를 만약에 빠른 시간에 얻을 수 있으면 이건 또 승기 잡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온두라스도 그러면서 약간 무너진 느낌이 있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온두라스도 그랬듯이 멕시코의 경우도 페널티킥을 좀 많이 허용했다는 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압박으로 경기 주도권을 쥐고 또 이동준과 같은 자원들의 어떤 속도를 통해서 멕시코 수비에게 균열이나 위협을 좀 안긴다면 충분히 또 한 번의 페널티킥을 얻어낼 수 있는 확률도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권창훈 선수의 위치가 측면이 아니라 중앙 쪽으로, 그러니까 메짤라 내지는 공미에 있을수록 이 선수가 경기 관여도가 확실히 높아져요. 그렇죠. 그걸 생각 우리도 잘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직전 경기도 그렇고 그 지난 경기에서도 교체를 통해서 들어왔을 때 측면 왼쪽이 아니라 그 왼쪽에 치우친 공밑 정도? 좌우 메짤라로 따진다면 이제 왼쪽 메짤라 이 그렇죠. 정도의 위치가 돼 있을 때 좋거든. 그때가 루마니아전이 맞아요. 후반전이었죠. 루마니아전 선발은 아니었지만 후반에 들어와서 이 중앙 미드필드로 기용됐고, 네. 지난 온두라스는 아예 공미로 뛰었는데 확실히 권창훈은 지금 중앙에서 퍼포먼스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좌우 측면에서 이제 김학범 감독이 노리는 속도 있는 자원들의 이 드리블이나 침투가 요긴하게 활용되기 때문에 맞아요. 어떤 공격 전환 속도를 위해서라도 측면에서의 개인 드리블을 위해서라도 지금의 공격진 구성 또 권창훈의 중앙 기용이 확실히 좋다라는 느낌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살펴봐야 되는 건 이동준, 김진야의 폼이 좌우 측면에서 굉장히 좋았다는 게 되겠죠. 풀백이랑 연계도 좋았고, 그러니까 사이드 자원을 활용하는 게 김학범 감독의 어떤 스타일인데 이들이 폼이 좋으니까. 다만 이제 교체로 나왔을 때 엄원상의 활약이 약간 아쉬운데 우리가 호토크 때도 얘기했지만 이 선수 삘 꽂혀서 한두 경기는 확실하게 해주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토너먼트에서 발휘가 되면 이 선수가 오히려 선제골의 주인공이나 아니면 중요한 어떤 결승골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도 있는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송민규가 아직도 폼이 좋지 않다 보니까 들 올라오는 느낌이야. 네, 이 아무래도 백업 자원에 대해서는 약간 지금 아쉬움이 좀 있긴 예. 하고, 근데 김학범 감독의 스타일상 로테이션을 약간 가동할 가능성도 없진 않을 맞아요. 거예요. 왜냐면 대회 일정이 워낙 빠듯하다 보니까 우리가 김진야, 이동준이 베스트라는 걸 봤지만 막상 멕시코전에서는 또 다른 선발 라인업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근데 그럴 시에는 아마 이동준, 뭐 엄원상,
뭐 송민규 이렇게 봤을 때 송민규 내지는 엄원상이 좀 기용될 가능성도 있을 텐데 이들이 조금 더 폼이 올라와 있는 단계였으면 좋겠다라고 좀 희망사항을 밝히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역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측면 자원들이 잘해주면 되는 데다가 황의조도 올라오고 있어요. 네, 일단 지난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달성했고 황의조는 지금 유일한 공격 옵션으로서 맞아요. 또 만약에 백업을 해서 역시나 이강인의 어떤 제로톱 전술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강인이 들어오고 김재우를 넣어서 백스리로 바꾸는 방식을 이미 2번이나 썼습니다. 그렇죠. 일단 경기를 거듭하면서 좀 다른 플랜들을 그때그때 꺼내드는 것도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네. 황의조가 했던 골 감각을 토너먼트를 앞두고 이미 끌어올렸다는 거 분명히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경기에서 얘기가 비교적 왜냐하면 많은 골도 나왔고 그 다음에 황의조 헤트트릭도 네. 있었고 그래서 조금 덜 언급이 됐지만 김진규가 진짜 잘했거든요. 그렇죠. 김진규도 중원에서 뭐 선발로 나올지 서브로 나올지 이거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좋은 또 자원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원두재는 지난 경기에 또 이제 골을 넣었잖아요. PK를 일부러 준 것 같아. 아무래도 자신감과 여러 가지를 위해서 폼이 좀 살아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타구니 쪽에 네. 뭔가 약간 이상이 있지 않나라는 게 아직 뭐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변수가 좀 있죠. 네. 정승원도 이 내진탕 쪽 맞아요. 부상이 있는데 과연 얼마나 회복됐을지가 네. 혹시 못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나오면 좋겠다. 나올 수 있어야지 일단.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정승원의 내진탕이 좀 길어진다든지 아니면 이 원두재 선수의 부상이 조금 경기에 휴식을 필요로 하는 부상이라든지 한다면 이게 남아있는 미드필드가 김진규와 김동현 2명뿐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칫 경기 내에서도 변수가 발생할 수 있고 대회 전체를 놓고 그렇지. 봤을 때도 중원 뎁스가 너무 얇아지는 거기 때문에 보면 우리한테 좋은 일은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적도 성적이고 이 선수들 건강하게 또 대회 마치고 돌아가야 되는 선수들이잖아요. K리그로. 그러니까 부상은 더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들의 몸 상태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좀 이번 중원 라인업이 어떻게 꾸려질지도 잘 가려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들게 되네요. 이 경기 말씀드렸지만 이기면 4강이 가는 거 아니에요? 네. 4강 가면 저도 한 번 기회가 더 있다. 그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진짜 중요한 경기입니다. 근데 저는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괜찮아. 할만해. 노래 봐야죠. 네, 그럼요. 멕시코 잡고 4강 가서 우리도 기왕이면 메달 갖고 와야지. 그럼요. 그렇게 보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